이준석 위원님 말씀하시고 황정화 위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뭐 저는 지난번에 포부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린 바 있고 오늘 이렇게 저희 위원회가 이제 다 구성된 것을 보니까 기분이 좋고 무엇보다 앞으로 일할 걸 생각하니 설레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면면을 보아하니 저희가 방송국 하나 차려도 될 것 같습니다. 전부 다 방송에서 진행자로 패널로 맹활약하시던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계신 거 보니까 국민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또 정책을 설명할 것이라는 기대도 생기게 됩니다. 저희가 같이 방송할 때도 그랬듯이 이 강호의 도리라는 것이 앞에 마이크 켜졌을 때는 치열하게 그리고 또 꺼진 다음에는 또 각자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환영하고요. 앞으로 저희가 그 과방위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미래와 비전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이준석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하시고요.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지난 청문회에서 요구했던 사실 지난 청문회 핵심 논의 사항 중에 하나가 과연 방통위 2인 체제 하에서 합리적인 반대 의견들이 이렇게 개진될 여지가 있었느냐를 살폈는데요. 그런데 그것의 근거를 위해 사전 간담회 운영 근거와 그리고 실시 관련 법령 그리고 사전 간담회 실시 내역 그리고 간담회 결과 자료 그리고 간담회 관련 업무 담당자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어느 것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논의 과정에서 매우 중요했던 사안이고 오늘도 후속 질의가 있어야 될 사안인데 아직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께서 이런 자료에 대해 가지고 신속 제출을 일부라도 신속 제출할 수 있도록 방통위 사무처장에게 지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통위원장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때 조성은 처장이 방통위원 간의 이견이 있을 때 사전 간담회 혹은 보고 과정에서 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위원님께서 그 사전 간담회 혹은 보고 과정에서 조율된 이메일, 카톡 관련 모든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관련해서 이 회의 진행되는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은 처장 어디 계십니까? 나오셨습니까? 예. 그 사전 간담회 관련하여 자료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본인이 발언한 겁니다. 다음으로 개혁신당 이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개혁신당 이준석입니다. 먼저 과기부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예, 오늘 현안 보고하신 내용 보면은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 및 육성에 대해 가지고 뭐 이런 심화된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근데 도입부에 보면은 초저출산 현상에 대해 가지고 학력 인구 감소 우려 때문에 인재 부족이 우려된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이것에 배치되는 현재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급격하게 증원된 의대 문제가 있을 텐데요. 이 사안에 대해 가지고 과기부에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언제 소통을 시작했습니까? 지금 의대 증원 발표가 2024년 2월 6일이었거든요. 그 전에 어떤 경로로 소통을 했습니까? 보건복지부와 저희가 말씀이죠. 예. 지금 저희는 준비하는 게 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의대로 유출 그런 걸 염려하기 때문에 교육부하고 이공계로 이렇게 진입을 유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협의를 여러 차례 해왔고 8월 중에 그 결과를 발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그럼 처음으로 의대 증원의 가능성을 인지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첫 번째 회의가 언제? 정확히 제가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1차관님 기억하십니까? 아니요. 저희들이 교육부 쪽의 의대 정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었던 거나 아니면 정원에 대해서 저희도 직접적으로 업무 협의를 한 당사. 그럼 어떤 형태로든지 대통령실이든 아니면 어디서든지 의대 증원의 가능성, 발표의 가능성 이제 제가 날짜는 2월 6일에 말씀드렸는데 그 전에 어느 시점에 이것이 의대 증원이 2,000명가량 될 것인지를 인지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모든 업무 계획 세워놓으신 것이 제가 보니까요, 뭐 인센티브 조금 주고 이런 얘기가 많은데 그거 이상으로 큰 괴멸적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분이 의대 증원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과학기술 인재 확보하는 데 있어서 과기부가 인지하지 못했다 그러면 문제 아닙니까? 저희들은 이제 사실은 이제 의사 증원 확대와 관련해서 저희 부처에서는 의사과학자 양성 관점에서 저희 4대 가경과 그럼 뒤집어 말하면 어느 누구도 통보하고 과기부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다고 이해되겠습니까? 이 발표 과정이 있어가지고.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저희 부쪽에 직접적인 의견 문의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니 이게 사실 지금 최근에 서울대학교 최근 휴학 통계나 반수 현황에 대해서 의원실이 자료 제출 받았는데요. 그 자료를 보면 대부분의 인원이 의대 진학을 위해 가지고 휴학을 이제 2학기에 하려고 했다 이런 사항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기부가 그러면 이 발표된 뒤에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최근에 의대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는 과정 중에 대통령실이나 이쪽에다 의견 표출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장관님 혹시 국무회의 자리에서나 이럴 때서 발언하신 적 있습니까? 우리 차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 저희는 이제 그런 분야에 직접적으로 관여는 하지 않고 가능한 한 이공계에 좀 남아 있을 수 있는 정책이 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또 이공계 유입을 위해서 어떤 그 정책, 단순히 뭐 인센티브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좀 더 발전적인 그런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교육부와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장관님 있다. 짧게 장관님은 성공한 연구자시니까 그러면 왜 우수 이공계 인재들이 현대 의대를 선택한다 보십니까? 글쎄 그건 이제 좀 뭐 제가 뭐 딱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아무래도 이제 의사의 어떤 그 본분으로서 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경제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가지 않나 그런 뭐 막연한 생각을 예, 합니다. 본 의원은 후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할 것이다라는 판단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과학기술부에서 제시하는 인센티브가 그 후자에 대한 욕구보다 강할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거를 뭐 계량적으로 이렇게 딱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베네핏을 주고 또 앞으로의 세상은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어떤 분야가 또 좋고 어떤 분야가 나쁘고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계속 질문드리고 있는 거는 사실 어떤 금전적 인센티브나 연구비 지원 등보다는 차라리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하시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그러면 국무회의 자리에서 하신 적이 없다고 이해되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주무부서가 아니라기에는 의대 증원 때문에 대타격을 입을 장관님이 이종호 장관님인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안 내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게 원래 물어봐야만 말씀을 하십니까? 저희는 이제 그 방법보다는 이제 어쨌든 또 이공계의 또 경쟁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고 그런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유인책을 많이 좀 만들어가는 그런 뭐 부처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초정직 지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혁신당 이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 이상임 부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저희가 김홍일 위원장님 출석하셨을 때 방통위 회의에서 두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조정하는지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드린 바가 있고 그래서 방통위 측에서 사전 조정 회의라고 하는 간담회 관련한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간담회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기 때문에 안건을 관리하거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김홍일 위원장께서 동일하게 여쭤봤는데요. 두 분 간에 혹시 회의 중에 이견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그 간담회라는 거는 예. 방송통신위원회가 만들어진 초기부터 어떤 정식의 위원회에서 모든 걸 논의하게 되지만 그 전에 안건 보고를 받으면서 위원들의 어떤 개별적인 의견 그리고 조율 그걸 필요해서 법령에는 없지만 차담회 형식의 간담회를 계속해 왔습니다. 예, 보통 이제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그래서 그런데 이게 그렇지만 예. 그것이 어떤 정식의 회의는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제 회의록이나 질문 이런 것들이 전혀 충분히 작성되지 답변됐습니다.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운영할 때 저희가 국회에도 여러 가지 간담회나 아니면 뭐 예전에 쪽지 예산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국민들은 투명한 절차를 원하기 때문에 회의록에 남는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정책 과정이나 아니면 예산 과정을 진행하기를 바라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방통위의 회의록을 제가 대부분 찾아봤는데 이견이 서로 노출되는 회의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방통위 운영이 2인 체제하에서 이견이 없는 상태에서 투명하지 않게 운영됐다고 볼 여지도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받은 걸 보니까 간담회 결과 자료나 아니면은 안건 배부 시점 이런 것들은 남아있지 않아서 제가 추가 질의할 수는 없지만은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께 지금 2인 체제에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 많이 내렸습니다. 그럼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런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최대한 공식 회의에서 논의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사전 간담회에 대해서도 많은 자료를 남겨주는 방식으로 운영하시기를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종호 장관님께 아까 하던 질의 그대로 하자면요.
사실 이런 겁니다. 그 의대 증원 관련해 가지고 지금까지 국민들께서는 그 의사들의 관점과 정부의 관점이 충돌하는 부분을 보고 많이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지적했던 부분은 저는 얼치기 과학기술의 입장에서 제가 의대 증원 문제를 바라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과기부가 적어도 의대 증원으로 인해 가지고 과학기술인이 부족해지는 사태에 대해서는 과기부가 책임감 있게 행동하기를 주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에게 소개하실 만한 어떤 그런 책임 있는 행동을 하신 바가 없는 것 같은데 그 입장 그대로십니까? 그 의원님 이제 질의 뜻은 제가 잘 알겠는데요. 예. 또 우리 많은 국민들이 또 그 의사수 정원에 대해서 네. 또 바람이 많고 해서 직접적으로 의사수 정원에 뭐 이렇게 그 의견을 내야 될 입장이 좀그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장관님, 그 우리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철도 노선이나 도로 노선이 개통하길 바란다고 해가지고 환경부가 그에 따른 환경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과기부 장관님께서도 의대 증원에 대한 정무적 판단은 배제하고 하더라도요. 이로 인해서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 가지고는 충분히 국무회의에서나 여러 경로로 저는 의사결정권자에게 전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의 뭐 바람이 있고요. 네. 거기에다가 또 저희는 또 저희 입장에서는 과기 이공계 쪽으로 학생들이 또 많이 좀 오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다 고려했을 때 제 입장에서 가장 이렇게 뭐 최적화된 얘기를 굳이 하자면 가능한 한 우리 학생들이 올 수 있는 그 여건을 앞으로 잘 만들어줘서 훌륭한 장관님, 근데 학생들이 제가 죄송하지만 예. 그거는 소위 정무적 판단이라고 하는 오히려 의사결정권자가 해야 되는 것이고 장관님께서는 과학기술계를 대표하는 장관으로서 그에 맞는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왜 지금 국민들 바람이나 의사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지금까지 그런 분야는 역할을 안 하시는지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역으로 이제 그런 또 이슈가 되면 또 이제 그 뭐 부처의 욕심에 따라서 또 의대로 뭐 가는 거를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제한하는 듯한 아니 그렇게 인상을 줄 수도 말씀하실 있고요. 거면은 지역구를 예. 맡으시거나 해서 국회의원으로 나오셔가지고 다각적 고려를 하셔가지고 활동하셔야 하는 거고요. 저는 지금 굉장히 이게 상호 충돌적이라 보는 것이 아까 말했듯이 인센티브를 얘기하시고 아까 장관께서는 네네. 아마 금전적인 메리트나 이런 것 때문에 의대 진출 그렇지는 많이 않습니다. 한다 이렇게 보셨는데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금전적인 문제도 이제 충분히 뭐 해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만은 꼭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또 제도적으로도 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주려고 하고요. 예. 그래서 장관님께 또 한 번 질문드리면요.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릴 때 의대로 가시는 분들 중에 사명감에 의해 가시는 분들과 그다음에 또 그런 처우 때문에 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 말씀 네,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경쟁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국내 이공계 인력들이 취업하는 그런 일자리들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에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 거 보이는데 주무장관으로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개선책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회사에 취업을 했을 때도 예. 뭔가 이렇게 좀 경쟁력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이게 굉장히 좀 다양한 종합적 관점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종합적, 다양한, 다각적 이런 얘기 나오시는 거는 제가 해법이 없다는 말씀드릴게요.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아닙니다.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도 줄어들고 이공계에 많은 그 R&D 영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거처럼 예를 들어서 뭐 그 오피니언 리더가 이 분야에 뭐 몇 명을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정말 데이터 기반에 현명하게 정말 어디에서 얼마를 필요로 하고 그런 걸 다 파악을 하고 연도별로 그 다음에 어떤 전공에서 얼마가 부족한지 이런 거는 저희가 이제 만든 계약 정원제로 역동적으로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적재적소의 인재도 키우고 또 뭐 오늘 다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여성과학자도 좀 기회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또 법적인 것도 만들어 드리고 많이 내부에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